안녕하십니까. 센 세무사 강종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참 힘들고 좀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나눈 문제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나중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과세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이제 보시면 이혼과 증여세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실 거로 생각됩니다. 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일까요? 증여세, 이제 증여 개념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거는 증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혼했을 때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 때 이제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 분할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무상 이전이 아닙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위자료 살펴볼까요?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로 인해 받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급 성격입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갖고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 해석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은 더 명확합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즉,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찾아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남의 재산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따라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대법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재산 분할이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을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이 1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기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5대5, 6대4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90억을 주고 남편은 10억만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좀 이상하죠.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협의라고 하지만 아내의 기여도가 90%라고 보기는 어려 보인다. 정상적인 재산 분할이 50억 정도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넘어선 40억은 세금을 피하는 목적으로 그냥 증여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실제로 대법원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2017년도에 민법상 재산 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대하고 어떤 조세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불과해서 그 실질이 증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누가 봐도 이건 재산 분할로 준 게 아니라 세금 없이 증여를 주기 위해서 더 준 거다. 꼼수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2017년 대법 판례가 나왔을 때 이론상은 과세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재산 분할가액을 찾아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혼과 관련된 거 적정 재산 분할가액을 국세청 직원이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례 찾아보면 과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에 이혼과 관련해서 증여세 부과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확정된 케이스가 요 아래 케이스입니다.
물론 기여도로 가는 것은 뭐 사업에 실패한 배우자에 대한 재기나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 주는 등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 없이 기여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재산 분할은 어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판결을 통해 재산 분할을 정하는 것이겠죠. 일단 뭐 객관적인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혼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협의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협의서에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왜 이런 비율로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이제 가사 양육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댔다. 뭐 그래서 친정에서 지원받아 기한 연동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 비율을 7대3으로 정한다. 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죠. 이런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상담은 세무사랑 하실 부분은 아니고 변호사랑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혼과 증여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핵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 분할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어떤 상식 밖의 과도한 재산 분할로 실질이 이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라고 판단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장치로 객관적인 재산 분할 사유와 근거를 서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라는 그런 과정 자체도 힘든데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과 예를 잘 기억하셔갖고 불필요한 세금 걱정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센세무사 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